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인권정책협의회를 갖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포럼을 열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교회가 인력과 공간을 활용해 지역 아이들 돌봄에 힘쓰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한국교회 신뢰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외적 성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온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중국의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일깨우기 위한 홈타민컵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린 중국 하얼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위해 노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오늘 인권정책협의회를 갖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오늘날 우리 사회 인권 현안을 짚어보는 인권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공존하는 인권 존중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여성 혐오 범죄와 난민 신청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 등을 거론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혐오 표현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 있는 구조적 차별에 기인한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다양한 차이에 기초하는 공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주제 강연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사회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인권 침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윤리를 외면하고 편의만 추구할 때 자연과 사람에 대한 착취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24시간 총알 배송을 넘어서 새벽 배송으로 누리고 있는 우리의 편리 뒤에는 철야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누군가의 수고가 숨어 있기 마련이고 쌀값 안정 속엔 생산자 농민의 한숨이 값싼 전기료의 뒤편에는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권정책협의회에선 또 난민과 소수자, 노동인권 등 각 인권 쟁점 현안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분단 체제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 억압의 기제들, 반인권의 기제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규율을 정비하는 기회가 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정책협의회가 열린 장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됐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로 지금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민주인권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인권 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약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32만 6,900명입니다. 2017년 신생아 수 35만 7,800명보다 3만 900명, 8.6%가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평균 출생아 수는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합니다. 저출산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06년부터
모두 153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포럼을 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온종일 돌봄 체제를 확립하며 아동수당과 고교 무상교육 등을 실시해 출산부터 결혼 전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의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그 일생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저출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저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조 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와 청년의 소득과 자산 증대 지원 방향 등도 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온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만 교회가 할 일도 충분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시설물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동일교회는 2세에서 7세 아이들을 돌보는 샬롬 어린이집부터 14세부터 19세까지 다니는 신해산 중고등학교까지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수은 목사는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아이들의 육아를 안전하게 이렇게 잘 좀 꾸며놓고 엄마가 직장 출근하는데 맡기고 가고 퇴근할 때 데려가도 안전한 그런 만들어야 돼요. 포럼 참석자들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만들고 영유아기 전기간 교육과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두 곳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교단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단행한 명성교회와 담임 목사가 교단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사랑의 교회인데요.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가 오늘 대형교회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서 한국교회 신뢰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한 원인 중 하나는 성장주의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에 오염되면서 역작용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발제자로 나선 루터교 이말태 박사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교회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목사들이 기분이 좋아졌던 것을 이해하지만 돈 욕심이 생긴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보다 교인들이 주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손봉호 교수는 일부 대형교회의 문제로 인해 기독교인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대형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같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보다 더 대형교회 때문에 한국 기독교 전체와 한국 기독교인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전도가 방해를 받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그 교회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같이 져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들은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분립개척을 제안했습니다. 교회 한계가 대형화되기보다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분립개척이야말로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척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 영광과 이세를 내려놓고 복음적인 사역에 겸손히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들은 교인의 머릿수 등 경제적인 크기로 교회와 목회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며 외적 성장주의를 경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늘날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혹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 민족입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한민족이란 정체성은 점점 약해지고 정서적 거리감은 멀어져 가는데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온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중국의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일깨우기 위한 홈타민컵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깃든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시. 이곳에서 흥겨운 가락에 우리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청춘의 꿈을 안고 춤을 추누나 용면의 장거 청소녀. 한편에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랑이와 토끼가 호숫가에서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조선족 어린이들이 우리 말과 글로 노래와 이야기, 글짓기, 피아노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는 홈타민컵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 현장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온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홈타민컵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말을 잊어가는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상기시키고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조선족 어린이들이 대회를 통해 더 큰 꿈을 품고 성장해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간 학생들이 나중에 중국의 리더가 됐을 때 한국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호 설린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기를 이 학생들이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15,000명이 넘는 조선족 어린이들이 참가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았고 민족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홈타민컵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며 우리말을 더 사랑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말 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글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의미 있는 행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조선족들도 한족 학교로 많이 가게 되면서 우리 글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우리 글, 우리 말을 지켜가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이야기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김지혜 학생은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했다며 앞으로 우리말을 열심히 공부해 아나운서, 가수, 교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말 책을 더 많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중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엔 유동화 의사와 마하도 의사의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유동화 의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도 않으셨어요. 저희 가족으로서도 후손들로서도 어떤 때는 다 잊을 것 같았는데 저희 후손들을 이렇게 찾으시고 상장까지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고장에서는 소수민족이 되고 한국에 가도 역시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감들을 좀 줄이고 한국 분들, 이 중국에 사는 동포들을 더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홈타민컵은 중국 조선족 아이들에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26개 장로교단들의 연합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이 오늘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11회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에 모인 이들은 한국 장로교가 시대의 희망과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과 거룩한 생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장총은 비전 선언을 통해서 선한 이웃이 되어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제69대 김철민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교회와 연합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철민 목사는 서울 서부제일교회에서 부목사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거쳐 지난 2005년 대전 제1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제주 성시화운동이 비영리 단체 복음의 전함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제주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주교회들과 연합해 제주 지역 곳곳으로 나가 거리 전도를 실시합니다.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CBS가 신사옥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춘천 기독교연합 선교대회를 열고 건축 헌금 전달식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감독이 강사로 나서 강원 CBS가 세워지면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가 된다며 강원 CBS 사옥 선교센터 건축 후원에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